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최근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이 전쟁은 빨리 종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이제 사망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란이 미사일이 없대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의욕만 앞서서 뭐합니까? 미사일이 없어요. 총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거세가 된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뭐냐? 과연 휴림로 갈 수 있냐? 추가적인 상승 갱신 가능하냐? 왜냐면은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아니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 팔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말 내내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수급만 딱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가면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 종목별 투자자죠. 이거 지금 가면이야. 자, 왜 가면이냐? 왜 가면이냐? 지금 휴림 로봇은요, 여러분들 이 라이즈 AI 로봇 ETF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ETF는요, 여러분들 기관이 만든 겁니다. 기관이 자선단체처럼 봉사하겠다라고 만든 게 아니라 돈 벌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깨끗하게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기관이 고도화된 기만 전술을 통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관이 지금 어떤 기만 전술을 써서 지금 휴림 로봇을 흔들고 있는지, 그럼 결국 방향성은 무엇인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기관들은 휴림 로봇을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거대한 창고로 더 밀어 넣으려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라이즈 AI의 로봇 ETF의 구성 종목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휴림 로봇 있죠. 4.97%입니다. 자, 이 비중 자체가 로보티즈보다 높아요. 그렇죠. 액추에이터 막 이슈 나왔을 때 로보티즈보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돈 벌 준비는 끝났어. 올해 이제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펜틸트 모듈 액추에이터 만들었잖아요. 휴림 로봇도. 이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랑 반대예요, 여러분들.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는 근육 쪽이 들어가지만은 이 휴림 로봇의 펜틸트 모듈,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목에 들어갑니다. 모가지 쪽에 들어가요. 왜? 정교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의 이 액추에이터는 힘을 쓰는데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휴림 로봇의 펜틸트 모듈은 정교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함이 기술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걸 높게 평가해줘서 사실상 로보티즈보다 비중은 더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기관이랑 얘네들이 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냐.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단일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ETF랑 연관지어서 봐야 돼요. ETF가 지금 휴림 로봇 쪽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퀀트의 1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1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ETF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여러분들. 하나의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트를 구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ETF 수익을 봐야 되고 각각 개별 종목에서도 수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입장에서는 이 ETF를 이제 싸게 만들고 수익을 취해야 되니까는 요거를 구성하는 이 ETF 세트를 구성시키는 종목들도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관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싸게 사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지금 얘네들이 펼치고 있냐? 공매도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려서 투매를 계속해서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품 가격이 싸지잖아요. 부품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힘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투매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때 돼서야 부품 가격이 싸졌구나 라고 하면서 물량을 걷어들여 자신들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관들이 공매도 자체가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에서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어서 76억까지 찍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공매도를 어느 정도 친 다음에 어떻게 했다? 투매까지 유발을 시킨 상황이다. 왜냐면은 이 투매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은 기관들은 원가를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기관들은 지금 이제 ETF에 대한 차익 거래와 개별주에 대한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뜯어먹기 위해서 ETF를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ETF라는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부품들을 싸게 사야 이 ETF도 자연스럽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 부품주들을 오히려 헐값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관들은 필수로 뭐를 해야 되냐? 공매도를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 이놈들이 주식을 그냥 밀어버리려고, 고의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매도의 뒤처리, 공매도의 마무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공매도의 마무리는 매수예요. 매수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어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 공매도가 늘어난 만큼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뒤처리는 매수를 해줘야 되니까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휴림 로봇을 봤을 때 뭡니까? 100억에서 지금 76억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공매도 끝내고 이 가격이 싸다. 이 가격이 싸니까는 지금 뒤처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뒤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 뒤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과정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기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있는 물량을 잡아서 본인들의 창고에다가 집어넣기 전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을 봤을 때, 아, 기관이 지금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기관이 이 주식을 지금 제일 싸게 세팅을 해놓고 뷔페처럼 폭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관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바스켓에 있는 물량들, ETF에 어느 정도 지금 휴림 로봇의 비중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이 비중이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더 이상 공매도를 치거나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ETF에 상장이 된 종목이랑 안 된 종목이랑 온도차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ETF에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남들은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휴림 로봇은 기관이 던진 구명조끼를 입는다. 그 구명조끼를 입고 남들보다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그 주식이다. 기관이 휴림 로봇이라는 주식의 손목을 놓질 못한다. 왜? 본인들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매도세도 좀 줄었습니다. 매수하고 있다가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더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슈팅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라이즈 AI ETF가 시가총액이 5,70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다른 SMR이라든지 라이즈 AI 반도체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거는 지금 이 ETF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결국 HBM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결국 종착지가 어디예요? 로봇입니다. 근데 그 결국 종착지가 여러분들 로봇인데 그 로봇의 ETF가 5,719억이면 뭐예요? 이거는 명백한 저평가다라고 ETF의 시가총액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뭐예요?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다. 여전히 스테이 헝그리,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뭡니까?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폭식 준비도 할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가 비싸지면 마진이 안 남으니까 고의로 재료비를 후려치고 있는데 그 과정 거의 다 끝나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장이 열리면 사실상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 주주분들 약간 좀 흔들리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휴림을 얼마의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지 제가 잡아드릴 텐데, 자 이제 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월 26일이었죠. 1월 26일 날에 휴림 로봇이 급락했을 때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잡아드려서 이제 이 소통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평균 단가가 이분이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 25,000원인데 딱 그냥 4번만 더 매수하시자. 눈 딱 감고 4번만 매수하시자라고 해서 평균 단가가 이분이 25,000원이었는데 4번 매수해서 요때 수익으로 나왔어요. 이때. 수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한두 번 대응을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SK하이닉스가 8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제가 소통방에서 휴림 로봇 주주분들께 이렇게 좀 담아 가셔라. 지금의 조정이죠.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 이러한 구토는 결국 승리다. 지금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이것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150 레버리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덱스 150 이제 이 레버리지도 요때 대응을 해서 쭉 이제 끌고 가고 있죠.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중이 구토할 때가 가장 맛있는 식사 시간이에요. 조정 안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대응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봤을 때 저는 뭐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라 이게 아니라 역사적 통계랑 알고리즘이 지지하는 절대 반등 구간에서만 타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 그럼 언제 상승을 하는 거냐. 기관들이 담아야 될 물량은 사실상 얼마고 이 물량이 확보가 되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휴림 로봇의 주당 얼마인 것이냐.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 가격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도 중요해요. 매수도 중요한데 결국 더 중요하게 될 것은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이냐. 내가 고점의 기준을 어디에서 삼을 것이냐. 기관이 정한 고점을 삼을 것이냐. 이건 확률이 높겠죠. 기관들이 정했으니까는. 그럼 요 가격부터 우리가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대응을 해 나가자고요. 어차피 기관들이 축포를 쏘아 올리면은 외국인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 요것만 돌파해 주면은 또 신고가예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염두하셔가지고 내가 얼마의 고점 매도를 좀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제가 다 남겨드렸습니다. 연휴간 다 남겨드렸으니까는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아직 휴림 로봇 여러분들 불을 더 태우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상승 이후 쉬어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1파, 2파예요. 3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은 1파동보다는 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휴림 로봇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좀 고민해야 될 주식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기대해야 될 주식이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되지 않을 주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요,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이 소통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휴림 로봇의 고점 매도 우리가 얼마부터 하면 되든지, 그럼 조정 나오면 우리가 얼마에서부터 제일 저렴한 티켓을 좀 모아가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다 챙겨가시고 수익 나는 종목까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게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급등주가 최근 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단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수익이 나면 상관없지만은 이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오르려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고 굉장히 좀 답답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중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5분봉으로 봤을 때 이 검정
검정선 보이시죠? 이 검정선이라는 게 지금 이 주가의 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놓고 보면 편하다는 거죠. 기준을 놓고 봐야지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정선 아래에 있는 주식들은요, 물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좀 무겁거든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자, 이 검정선, 주가가 이 검정선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요,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무중력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짓누르는 힘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볍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로켓 점화의 순간, 검정선을 돌파시키는 그 순간만 노리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차트만 이렇게 쳐다보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AI는 2천여 개 종목을 실시간 감시하고 불침번을 쏩니다. 이 검정선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연료, 거래량까지 확인되는 완벽한 순간, 그 균열을 포착하는 즉시 AI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수익 예보를 발송합니다. 이 텔레그램 신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무 안정적이고 정말 꾸준하게 물고기를 잡아갑니다. 가동되는 AI 에이전트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이 30여 개의 에이전트는 각각 거시경제, 미시수급, 기술적 지표, 세력 매집 신호를 분담하여 분석하는 디지털 알고리즘의 집단 지성입니다. 30개의 AI가 실시간으로 2,000개 종목의 검정선 돌파를 감시합니다. 한 개의 에이전트가 신호를 잡으면은 29개의 AI가 즉시 교차 검증, 수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따라서 무한 재귀 분석을 통해 실패 확률 제로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초당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쏩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JP모건 출신 천재 펀드 매니저를 연봉 한 푼 안 주고 보좌관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증명하는 결과에만 충성합니다. 어떤 걸 또 조심하셔야 되고 언제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24시간 내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검정선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간편 문자 링크를 제가 좀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터치하시면은 이제 뭐 번호 입력 안 하셔도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정보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드디어 코스닥 입성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연기금이 코스닥을 좀 산대 정도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연기금이라는 거대 고래의 멱살을 잡고 코스닥이라는 수족관에 강제로 집어넣는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연기금은 코스피라는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위험하다, 맛없다,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기획예산처죠. 교장 선생님께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야, 오늘부터 식판에 코스닥 반찬을 5% 담그지 않으면 급식 압수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죽으나 사나 코스닥을 담아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평가 점수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들은 코스닥 주식이 싸든 비싸든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에 어떠한 깃털처럼 가벼운 주식을 담을까요? 연기금 매니저들은 코스닥 개별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고 책임지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선물 세트죠. ETF를 통째로 카트에 담습니다. 그 선물 세트 이름이 바로 코스닥 150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코스닥 150에 속해 있다. 그럼 연기금은 그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이것이 패시브 자금의 맹목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기금이 금고에 영구 보관할 다이아몬드가 무엇일까요?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은 떼돈을 벌었죠. 연기금은 불확실한 대박보단 확실한 수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를 우선적으로 내시고 있는데요. AI가 세상을 바꾼다. 다 좋은데 연기금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AI 칩을 만들 때 없으면 안 되는 부품 파는 애들은 무조건 담아. 이게 연기금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AI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칩을 만들 때 없어서 안 되는 필수 부품은 무조건 팔려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연기금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담고 본다라는 거죠. 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 한 앉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 수익을 제0순위로 담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식들이 가장 마음 편한 방어용 공격 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기금 등 뒤에 숨어서 이 확실한 1등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몰래 지금 담으려고 하는 연기금 최대 수혜주, 이 주식을 제가 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미 이제 코스닥 150에 등재가 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연기금이 가장 사랑하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까지 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밤잠을 설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쟁사요? 아닙니다. 바로 오징어 현상이에요. 열휨 현상이라고 하는데 HBM4는 얇은 유리 같은 칩을 20층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불판 위에 오징어를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돌 말려버리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기껏해서 20층을 쌓았는데 열 때문에 칩이 오징어처럼 휘어버립니다. 휘어지는 순간 전기는 끊기고 그 비싼 칩은 전부 수억 원짜리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을 보정해주고 이 부분이 보정이 된다면 수율까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오징어 현상, 열휨 현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해당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 해당 기업의 기술은 초정밀 척추 교정기와도 같습니다. 0.001초의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층이 휘어버린다. 그러면은 곧바로 미세 전류를 쏴서 찰나의 순간에 잡아내 버립니다. 단순히 불량 칩을 찾는 게 아닙니다. 휘어지려고 하는 칩을 특수 합금 소켓으로 오히려 역으로 꽉 잡아서 강제로 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 해당 기업의 이 기술은 죽을 뻔한 칩, 그 칩마저도 살려내서 다시 한번 명품으로 만드는 심폐소생술 CPR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90% 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해당 기업의 소켓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의 기술은 자동차 바퀴 수준이 아니라 엔진의 심장입니다. 이게 빠지면 삼성의 HBM 생산 라인은 그 즉시 고철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제가 정보방에서는 남겨드렸는데 HBM4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고 코스닥 150에 등재가 되었는데도 주가는 3,000원대입니다. 주당 3,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거의 금괴를 헐값에 사는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일단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3배입니다. 업계 최저치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의 주가가 3,000원인데 3년만 장사하면 회사 하나를 통째로 더 사는 수준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주식에게 실수를 했다. 10,000원짜리를 지금 3,000원에 팔고 있다. 근데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0.7배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해서 공장 기계랑 땅만 팔아도 주주님들께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를 내야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OPM, 마진율이죠. 영업이익률 28%입니다. 이거 제조업이 아니에요. 물건 100원 팔면 28원이 남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길목에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나는 기회인 법이죠. 남들이 코스닥 망했다라고 할 때 연기금은 조용히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가 존재하는 한 이 회사는 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의 등 뒤에 숨어서 확실한 이 1등주에 올라타십시오. 지금은 모험을 할 때보다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수금을 할 때입니다. 연기금의 쇼핑카트 그 맨 위에 담길 이 주식을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중 유일한 HBM4 물리적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HBM4의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는 이 주식, 지금 3,000원일 때 연기금의 등 뒤에서 숨어서 같이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의 더보기 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확인 후에 이 해당 종목의 이름과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치면의 호재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